안녕하세요 여러분. 5주차 1교시 프로세스 변동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변동성과 프로세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사례를 통해서 프로세스 변동성 활용 방안에 대해 이해를 하고 프로세스 변동성 원인을 파악하고 그 측정 방법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목차로 서론, 그리고 사례는 성공 사례, 실패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사례는 인천국제공항, 실패 사례는 김포공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변동성과 프로세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여러분들 공급과 수요의 어떤 불균형 문제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바로 변동성의 영향이 크겠죠. 공급 대비 수요가 많다든지 그렇죠. 아니면은 공급이 많다든지 공급이 수요에 비해서 많다면은 사실 고객들에게는 대기 시간의 문제가 줄어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또 때로는 상황에 따라 또 다른 결과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이 대기 시간에 대한 발생이 왜 이루어지는가 이런 부분들을 먼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식당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은행을 이용한다든지 공공장소 시설을 이용을 할 때 대기 시간이 좀 길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어디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 직원들의 어떤 활용률의 문제? 그런 것도 될 수 있고 아니면 그 피크 타임 시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그런 상황적 요인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대기 시간의 원인이 공급 능력 때문인가 아니면은 그 변동성 때문인가 이러한 부분들이 잘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좀 컨트롤 함으로써 고객의 어떤 서비스 품질을 높일 수 있고 그렇죠. 대기 시간을 줄이면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러한 그 인천국제공항이 어떻게 프로세스를 개선을 해서 이 변동성에 대처를 했는가? 보면 공항이라는 것도 사실 계절적인 영향을 좀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벤트 같은 영향도 받게 되겠죠. 올림픽이라든지 어떤 큰 글로벌 행사라든지 있으면은 아마 더 그 수요가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러면 요 인천국제공항의 이 서비스 대기 시간을 줄이고 서비스 개선을 어떻게 했는가 간략하게 말아보면은 원래 인천공항은 요즘에 이 안전적인 문제, 이 글로벌 이 여러 공항 같은 데서 테러 이런 부분들이 많이 그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인천국제공항도 이 테러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어떤 안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죠. 그렇기 때문에 보안 검색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좀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간략히 이 프로세스 보안 프로세스는 먼저 체크인 그렇죠. 체크인 하죠. 그 다음에 보안 검색 그리고 엑스레이 검색을 합니다. 그리고 폭탄물 탐지 검사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몸에 소지하고 있는 모든 휴대폰이라든지 지갑이라든지 모든 동전까지 그렇죠? 다 이런 것을 내놓고서 검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루어지면은 이제 그 수화물을 수령을 하고 그리고 출국 심사장으로 이동하게 되죠. 그래서 총 6단계의 어떤 프로세스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 프로세스에 있어서 이 인천국제공항 같은 경우는요, 이 검색 대기 시간을 미리 알 수 있는 안내판을 설치한다든지, 그리고 승객의 이용 시간이라든지 승객 수의 변동성을 고려해 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기술들을 접목시켜서 그 효과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 관계로 고객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고요. 또한 부가적으로 이 문화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 대기하는 고객들을 위해서 그런 문화행사를 통해 가지고 그런 대기의 어떤 지루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 없애주면서 또한 문화도 홍보하고 이런 그 좋은 여러 가지 일거양득의 이러한 부분을 그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활용 사례 두 번째입니다. 통신망 대기 지연을 줄이기 위한 통신망 설계의 어떤 성공 사례인데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화를 교환을 통해서 전화를 할 경우 우리 때로는 많이 기다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러한 부분들이 왜 이루어지냐면은 여기서 이제 통신망 그 발생에 대한 여러 가지 대기 문제를 간략하게 한번 알아보면은 그 교환망에서 대기 지연은 발신자로부터 시그널을 수신자의 전화 소리까지 연결시키는 것이 필요한 시간이 되는데요. 이러한 시간의 어떤 대기 행렬은 사실 발신 스위치, 증간 스위치, 그리고 공급용 스위치에서 지연이 발생이 이루어집니다.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면은 그림에서 보여지는 그림을 우리가 이렇게 간단히 보면은 발신자 있죠? 발신기, 그 다음에 중간에 라우터, 그 다음에 수신기, 수신자, 이렇게 그 그림이 보여지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 라우터라는 기능은 사실 발신자와 수신자의 어떤 그 연결해주는 뭐 신호를 변화시켜서 그죠? 연결시켜주는 어떤 역할을 합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러한 패킷이라는 그렇죠? 어떤 데이터의 어떤 그 신호가 발신자들이 많이 그 집중이 되게 되면 어떻습니까? 몰리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버퍼라는 장치를 통해서 임시 저장 장치를 통해서 그 빨리빨리 이 패킷이 순환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좀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러한 시스템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중간에 예를 들어 버퍼 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을 경우는 굉장히 대기 시간이 길어집니다. 이걸 빨리빨리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용량을 좀 증대시키다든지 그렇죠. 이러한 임시 저장 버퍼 장치를 만든다든지 해가지고 서비스를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 실패 사례인데요. 이건 뭐 간략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2016년도에 김포공항에서 이 너무 고객의 어떤 수화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거의 뭐 한 4~5시간 이상 지연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변동성 때문에 그런데요. 2016년 1월입니다. 수화물 처리 시스템에 이 초과 중량이 발생을 해가지고 굉장히 오류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약 17만여 명의 승객이 그 당시에 이제 몰려가지고 완전히 이 수화물이 엉망이 된 거죠. 제대로 처리가 안 돼가지고. 이러한 굉장히 큰 혼란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이런 변동성에 대비해서
이 프로세스가 잘 진행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변동성 관리 문제 이런 것들이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그 서비스 기업이라든지 일반 조직 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변동성과 프로세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킹맨즈 포뮬러라는 그래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세 가지 요인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래프라 볼 수 있는데요. 유틸라이제이션, 활용률입니다. 그죠? 그다음에 베리어빌리티, 변동성을 나타내고 서비스 타임, T입니다. 그래서 이 변동성에 따라서 서비스 타임이 플렉서블하게 그죠? 유동성이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용률이 활용률이 100%, 90% 된다고 해도 기다리는 이제 서비스 타임이 길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발생을 할까? 그것은 직원들의 어떤 예를 들어서 업무 시스템이라든지 직원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런 부분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뒷부분에 가서 배우겠지만 어떤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직원들의 어떤 자원을 통합한다든지 이걸 우리가 풀링 이펙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서비스 고객의 대기 시간을 줄인다든지 이러한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킹맨즈 포뮬러는 변동성에 따른 서비스 시간의 어떤 변화 이러한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에서는 갑자기 75% 수준에서 갑자기 서비스 타임이 증가하게 되겠죠. 이때 이제 초과 과부하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변동성의 원인과 이 측정 방법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면은 총 4가지 원인이 일반적으로 로 인해서 이 변동성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말하보면 흐름 단위의 이유로 인한 변동성이다. 즉, 가장 변동성에 영향력이 있는 원인은 바로 시장이죠. 수요입니다. 고객입니다. 고객이 때로는 몰릴 경우도 있고요. 그렇죠? 때로는 줄어들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관광 산업이 굉장히 지금 안 좋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의 변동성, 이러한 부분들이 가장 큰 변동성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요인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서비스 시간의 변동성이다. 서비스 시간이다라는 것은 서비스는 우리가 기계가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서비스 산업은 사람의 노동력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똑같진 않죠. 이 서비스 그 사람의 어떤 숙련도라든지 그렇죠. 그 사람의 어떤 기술에 따라서 서비스 시간은 다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서비스 시간에 따른 변동성 이러한 부분들이 나타날 수가 있겠고 또 한 가지 원인으로서는 자원의 무자기적 가용성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제조 상황에서 자원을 쓸 수 없게 될 때 이러한 변동성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예를 들어서 휴대폰을 만든다 아니면 자동차를 생산한다 이럴 때 갑자기 기계가 고장이 납니다. 그럼으로써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산량이 줄어드는 그런 변동성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또한 복수의 흐름 단위가 존재하는 프로세스
있어서 무작위적인 어떤 경로가 이루어질 때 그렇습니다. 뭐 일례로 우리가 그 병원 치료를 갔을 경우 우리가 병원을 뭐 대학병원이라든지 그랬죠. 일반 종합병원을 갔을 때 어떻습니까? 이 정해진 프로세스로 가다가 환자의 병명에 따라서 그죠. 예를 들어 뭐 갑자기 어떤 암 진단을 받게 된다. 이럴 경우는 더 그 구체적인 아니면 더 자세한 어떤 그 진료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뭐 가벼운 어떤 병이다. 그럴 경우는 뭐 심도 있는 어떤 그러한 그 진료라든지 이런 것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복수의 흐름단, 존재하는 프로세스 이런 데에서 무작위적인 경로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이 그림에서 하나의 예인데요. 이 그림에서도 보면은 뭐 앞에서 설명 바와 같이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안과 아니면 뭐 내과, 외과 뭐 이렇게 병원에서 여러 가지 과가 있는데 이런 프로세스를 거쳐서 가는 게 꼭 정해진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 어떤 변동성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도착 프로세스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세스에 대한 분석의 품질은 우리가 사용하는 정보에 의해서 결정되게 되죠. 그래서 변동성 문제를 다룰 때 중요한 것은 수요를 얼마나 정확하게 제시하느냐 이런 문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뒷부분에 뭐 수요 예측을 어떻게 하느냐 이러한 부분도 배우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요. 이 변동성을 컨트롤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수요 예측이란 부분, 그것을 알기 위해서 먼저 도착 프로세스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모델의 예측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다음 두 가지 질문을 우리가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착 프로세스의 성질입니다. 그리고 프로세스의 분포죠. 도착 프로세스의 성질은 고정적이냐 아니면 고정적이지 않느냐라는 부분이고요. 프로세스의 분포가 포화성 프로세스 분포를 따르는지 아니면 아닌지 이런 것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고정적 도착의 경우는 도착 프로세스에서 발생하는 변화 파악을 위해서 몇몇 개념을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이 고정적 도착 프로세스는 전체 기간 동안 어느 정도 선택된 시간대에 상관없이 항상 일정한 시간대에 예상한 뭐 고객이라든지 이 수가 일정하게 나타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1분에 한 명씩 그렇죠? 아니면은 뭐 10분에 한 명씩 이런 식으로 어떤 그 고객의 아니면 상품의 생산의 이러한 부분들이 고정적 그 도착 프로세스를 따른다. 이럴 경우를 우리가 고려를 해볼 수 있고요. 고정적이지 않은 도착 프로세스 이런 경우는 뭐 계절성인 경우가 많이 나타나겠죠. 앞에서도 인천국제공항의 어떤 사례에서 알아보았던 것 같이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 지금처럼 그렇죠. 이런 갑작스러운 이런 전염병에 이런 경우 때문에 여러 가지 도착 프로세스의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정적이지 않은 경우, 그죠? 고정적인 경우가 이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고정적 도착이냐 아니냐 이런 것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순서를 따라보면 그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먼저 도착 시간을 증가하는 순서대로 분류를 합니다. 두 번째로 X축을 I번째 도착 시간으로 하고 Y축을 I로 그래프를 그린다. 그럼 우리가 이제 그 그래프를 그려보면 그렇죠. X축은 T, I번째가 도착한 시간으로 T로 이렇게 정하고 Y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고객, 두 번째 고객, 세 번째 고객, I번째 고객 해서 점을 찍으면은 그 그래프하고 그리고 첫 번째 도착점과 마지막 도착점 사이 직선을 딱 그려가서 이 그래프와 그렇죠? 고정적 도착 프로세스를 가졌다면은 이 그래프와 실제 도착 시간의 그래프가 어느 정도 일치하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 고정성을 갖느냐 안 갖느냐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시간으로 이 프로세스 변동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성공 사례, 그 다음에 실패 사례를 통해서 이 변동성의 중요성, 이것을 어떻게 컨트롤하느냐라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알아보았고요. 간략하게 이 변동성이 왜 발생하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학습했습니다. 잘 숙지하기 바랍니다. 강의에 듣느냐고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